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원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인사를 좀 하고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음, 어제 시장이 좀 좋았었죠? 예, 어제 시장이 보시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1%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고, 코스닥으로 놓고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플러스 1%대, 양시장도 양 1%대에 대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아마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제 인디언 기우즈죠. 예, 올라야지 이제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랜만에 나타난 좀 양봉 출현으로 상당히 좀 기대 아닌 좀 기대를 좀 하셨을 텐데, 오늘 뭐 보기 좋게 좀 급락하는 시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1.93%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저점 구간들이죠. 그러니까 4월 달과 5월 달 이러한 이제 더블 바텀의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이어져 왔던 뭐 이러한 이제 박스권 자체를 좀 하향 이탈시키면서 좀 매물 추세가 상당히 조금 높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더 커졌죠. 마이너스 2.93%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120일 선도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인 포인트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과매도 영역에 들어온 거는 맞긴 맞아요. 예, 과매도 영역에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서부터는 정말로 시장이 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좀 기술적 반등 아닌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지수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대다수의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뭐 더더군다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저를 포함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수급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수급을 한번 좀 볼 텐데, 일단은 뭐 등락 현황을 좀 보죠.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58 종목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지금 보합이 12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한 종목이 뭐 압도적이죠. 뭐 850 종목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픈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좀 놓고 보게 되면 비율로 따지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하락폭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169 종목, 그리고 보합 종목이 15개, 그 다음에 하락했던 종목이 1241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락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좀 압도적이지 않았나 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개인이 8천억, 8,024억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거래시장에서 2,700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3,20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 선물 계약 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쵸? 네, 807계약, 근데 661계약을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좀 놓고 보게 되면 2,600억을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1,491억 정도로 순매수.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마이너스 1,020억 정도. 제가 이제 외국인도 순매수라고 했네요. 순매도입니다. 1,491억 원의 순매도세를 좀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선물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많은 매도를 좀 때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수급적인 부분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유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다시 늘었어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전일 미 연준의 매파적인 신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이 지난 FOMC 회의록에 거의 뭐 그득그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의 하락 요인,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거래 기준으로는 8거래 연속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FMC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연내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이 뭐 상당히 조금 많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뭐 동시간대에 열리는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1%대에 대한 하락. 그 다음에 종합주가 저기 뭐냐 상해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0.5 정도 빠진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긴축 신호에도 불구하고 뭐 그에 따라 뭐 그리고 장중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았다 뭐 괜찮았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 상당히 좀 많이 급격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장 막판 들어서 가지고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1160원대까지 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연 이틀 개입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웠나요? 아니면은 내고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76원 20전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매도를 부르는 데 있어서 좀 한 몫을 좀 담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기계 철강 조선 뭐 경기 민감주들 싹 다 밀리는 업종 전반이 지금 큰 폭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행 카지노 뭐 면세 사업 관련된 주식들도 뭐 상대적인 약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나마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발생이 됐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NC소프트 정도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뭐 이런 이제 개별적인 게임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눈에 띄었어요. 눈에 띄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서 좀 흥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작 뉴 뭐더라? 그쪽에 대한 이제 신작에 대한 뭐 신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공모가까지 좀 회복을 하는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작 출시 기대감들로 인해서 한 8%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신규 상장자로 갈 수 있는 플랜티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따상이죠 따상 따상 맞죠? 오늘 신규 상장하고 나서 따상을 기록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브레인즈 컴퍼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죠 영화테크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뭐 요새 아마 관련된 뭔가 이제 주식시장 주변에 있는 스토리들을 계속 좀 보게 되면 사실은 매매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섹터군들은 뭐 2차전지 말고는 사실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말고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많은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런 대로 또 시장이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줄 때 가장 화끈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근데 저 2차전지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좀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러한 섹터긴 한데 저게 과연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득이 될지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시장 하락을 할 때 뭐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계속 질질질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다가 한 차례 정도 물량이 확 쏟아져 버리니까 이게 그동안에 뭔가 이제 내가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차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손실을 처리를 해야 되나라고 긴가민가 했었던 물량들까지 방향성 자체가 한 번에 확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밀려버리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러한 이제 뭔가 이제 영향력들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역으로 놓고 봤었을 때 2차전지 쪽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물론 이제 반대되는 뭐 내용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보다는
좀 홀딩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스토리들이 나와서 정말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을 때 과연 2차전지 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2차전지를 가만히 놓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뭐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내가 한 1% 정도에서 시장 하방을 만들 수 있는데 저러한 이제 고평가돼 있고 시장에 주도를 했었고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차익 매물을 쏟아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락폭에 대한 진폭 자체는 1%가 아니고 2%, 3%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것들을 2% 3% 정도 시장이 빠졌을 때 저 종목이 많이 빠져. 그럼 또 독사 같은 이런 투자자들은 또 덥석 또 저가에 또 잡을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해서 좀 지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자의 뭐 미국 증시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상승 모멘텀들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지수 자체는 뭐 121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뭐 차익 매물들이 심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플러스권으로 유지를 시킬 만한 이슈들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잔잔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이제 잭슨홀 미팅이 26, 27, 28일입니다. 아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장에다 딱 던져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하락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뭔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예.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건데 연내 하긴 할 건데 뭐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가 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약간은 좀 구체적인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딱 던져졌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정도는 내가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뭐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도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장의 수급 자체를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 그리고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굉장히 좀 심화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체가 되는 과정에서 인플레가 나와버리게 되면 뭐 이러한 이제 경제 시장 자체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숙명에 놓여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고 이 불안감이 지수의 하락 그리고 종목의 하락 그리고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26, 27, 28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뭐 명확한 스토리들 뭐 하면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뭐 올해 연내 드디어 시작을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시그널들을 보게 되면 국채 금리거든요. 근데 국채 금리가 뭐 전혀 움직임들이 없어요. 전혀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테이퍼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선진 시장으로의 자금의 이동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선진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었을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금 유출은 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만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주가에 대한 조정 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또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늘자의 하락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법보다는 지금은 또 사안이니만큼 계좌를 빨리 살려내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하면서 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제 아마 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실매매 계좌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은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또 살려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하고 있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만 내 계좌가 한 차례 정도 큰 폭의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원상복귀가 되고 그 원상복귀를 뛰어넘어서 가지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한 종목 다 팔아가지고 내가 한 종목 몰빵이야 이게 아니고 아마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러한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실 거예요. 잘 나가다가 뭐 고가에서 좀 욕심내서 뭐 또 꺾이고 또 다시 살려내고 꺾이고 또 살려내고 이런 게 사실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계좌에 살을 붙여나가고 볼륨을 키워나가는 게 주식시장의 본질이에요. 주식시장의 본질. 무조건 내 종목을 사가지고 그냥 수익이 갑자기 확 매일매일 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식은 손실도 있고 수익도 나고 손실도 있고 수익도 나고 뭐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려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시황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렇죠? 시황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일단은 모건 쪽에서 얘기하는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듣고 있었던 슈퍼사이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윈터 이즈 커밍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뭔가 좀 긴가민가 했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 거기에다가 또 원달러 환율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에서 비롯된 뭔가 시장의 하락 자체가 뭐 자동차로도 넘어가고 자동차에서 또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고 또 경기 민감주에서 실적이 안 좋았던 오늘 안 좋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조선업종에 대한 하락 부분도 나오고 건설업종 나오고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음봉에 대한 크기 자체는 상당히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9월달까지도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여줬었던 뭐 상승에 대한 스토리들이 매일 써주는 그러한 이제 시기 자체는 좀 많이 좀 지나지 않았나, 많이 좀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기대치들은 좀 많이 좀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계좌에 대한 뭔가 이제 손실 부분들을 축소를 시키고 다음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게 1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그 1인데 그 1에서 이제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도 섹터들이 나와요. 그 주도 섹터들이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스토리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하반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ESG 경영이라든지 뭐 ESG 경영 별거 없잖아요. 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거나 아니면 환경 책임을 다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그에 따른 이제 뭔가 이제 모멘텀들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또 대장주들이 또 형성이 되고 주도 업종이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항상 뭐 시황 얘기를 할 때 뭐 지수단의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수단의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 자체는 V자 반등을 일으킬 만한 이슈 자체는 좀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폭 자체는 이제 대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한 차례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세들은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뭐 9월달 들어서 가지고 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들은 조금 더 9월달 또는 이제 8월달 말에 가면서 좀 더 윤곽을 좀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황 시간에 말씀 좀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8거래일 9거래일 연속 하락 부분에 인한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어제자 같은 빨간색은 어제 같은 빨간색 그리고 어제자 같은 양봉 레드 캔들 뭐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어제 저희 회원님들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이후서부터 보여주는 양봉 캔들에 대한 의미는 조금은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좀 보내셔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너무 주식 걱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잠시 뒤로 하시고 좀 편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제가 조금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다 하더라도 좀 가볍게 들으시면서 내 계좌를 다시 한번 또 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가지고 내일 매매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저는 혼자 제가 기도드리고 있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하시게 되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일일이 뭐 보는 족족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던 것과 같이 계좌를 살리는 방법 단 하루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단 하루라도 빠르게라도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매매를 하면서 매번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맞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많아요. 근데 아마 아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 컨텐츠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자 항상 말씀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